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캘리포니아주 적설량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오늘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최대 8인치의 비와 산간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안에는 파도주의보,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불법 셋톱박스 서비스인 바로TV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한인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가입자들은 불법 매체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TV 같은 합법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여행에 이어 새해맞이 행사 등으로 LA카운티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다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와 코로나 바이러스 또 독감까지 감염되는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포화 상태에 처해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흘간 이어졌던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LA 한인타운에서만 총 17건의 범죄가 보고됐습니다. 강도나 중폭행 사건만 1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는 시정부로 접수된 노스 관련 민원이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도로 차단, 안전 악취 같은 신고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후보가 3번에 걸친 투표에도 과반을 얻지 못해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원의장 재투표는 무려 100여 년 만의 일이며 메카시 후보가 보수 강경파의 마음을 잡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북가주 해안절벽 200피트 아래로 추락한 차량에 탑승한 일가족이 생존한 이후 이 가족의 40대 가장이 고의로 절벽으로 차를 몰아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수술이 아닌 경구 복용만으로 임신을 중간에 종료시킬 수 있는 낙태 약제 일반 약국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긴 가운데 유럽연합 지도부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수세에 몰렸던 중국이 미국발 XBB 변이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WHO조차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한국의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침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9.19 합의는 4년여 만에 존폐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새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교육부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교과서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풋볼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열립니다. 텍사스 크리스찬 대학 TCU와 조지아 대학이 맞붙습니다. WBC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와 세인트루이스의 토미 에드먼 선수가 유격수와 2루수를 맡고 1루수는 최지만이 맡는 등 메이저리거 3명이 내야에 포진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이슬비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는 폭우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이슬비처럼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는 상황이 급변할 것 같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This, of course, just a taste of what is to come in the next few days here across Southern California. Actually, just a few days after a significant rain event rolled through our area and much of our state, another possibly even stronger system is expected to make its way. They're calling it an atmospheric river, as you mentioned, a bomb cyclone. 오늘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 오늘 오전부터 계속 대피령이 내리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급격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최대 4인치, 그리고 남가주 일부 지역은 최대 8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 지금 대피령,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곳곳에서 홍수,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소방대와 합의를 해서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도 권고가 되고 있고, 모래주머니도 여의치 않을 경우 일찍 대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더욱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돼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높은 파도주의보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발령돼 모레 6일 오전 10시까지 남가주 해안가에 이어집니다. 겨울폭풍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시작해 모레 금요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겨울폭풍주의보는 LA 카운티 산악지대에 내려지게 됩니다. 또 남가주 일대는 강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속 55마일까지 불기 시작하고 한밤중에는 60마일까지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는 내일 저녁부터 점차 줄 것으로 보이고, 모레 금요일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 오늘 차량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이 있는데요. 로렐 캐년 블루버드의 경우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머홀랜드 드라이브 사이 구간이 잠시 전 8시부터 오늘 정오까지 통제됩니다. 이 비에 대비하기 위한 이유로 이 구간 통행을 4시간 동안 제한한 것인데, 이 배수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죠.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전체 모든 도로에 많은 양의 비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꼭 나가지 않아도 될 분들은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를 덮칠 이번 강한 폭풍은 새해 전날 강타했던 치명적인 폭풍으로 발생했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오늘 아침 잇따르는 맹렬한 대기의 강이 가뭄으로 이미 약해져 있는 캘리포니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제목을 보도한 것입니다. 대기의 강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늘고 길게 강이나 냇물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고,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넓은 습기의 대기가 비와 눈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일컫습니다. 잇따르는 강력한 대기의 강 폭풍들은 집안을 흠뻑 적시게 되고 강물의 수위를 높이고, 또 강풍이 전력시설을 위협함에 따라서 위험을 높인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 기상학자는 2, 3주 전에 이미 강타한 폭풍들로 이번 폭풍의 타격이 더 큰 주된 이유는 북가주에 최근에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따라서 흠뻑 젖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이미 제방이 붕괴돼 강물이 범람했고, 이런 현 상황 속에 또 다른 태풍까지 강타하면서 우려감이 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가뭄이 캘리포니아주의 토양을 약화시켜서 나무가 쉽게 부러지게 되고, 또 이 같은 와중에 산불이 발생한 곳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범람 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 독보서처럼 퍼져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불법 사이트 중에서 대표적인 불법 셋톱박스 서비스, 앱 서비스 중 하나인 바로TV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로 1년, 2년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던 한인 가입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TV 서비스 중단으로 다른 합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가입자들은 불법 TV 가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 TV인지 모르고 시청에 왔거나 식구, 친척, 친지
그런 사람들이 설치해줘서 사용해온 케이스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불법 TV 사이에 제공돼서 예상치 못한 사이버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는 이 외에도 한인디스크, 키위디스크, USA디스크 등 많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합법, 불법, 교묘히 섞어서 사용자들이 불법 사이트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합법 사이트 있지요. 한인사회 대표적인 합법 사이트 한국TV는 한국의 방송 3사, EBS, 연합뉴스, 아리랑TV, 시니어TV, 실버TV와 저희 자체의 라디오 서울TV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TV, 미주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사회에 퍼진 불법 웹디스크 사이트 사용은 사용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참여하게 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신용정보 노출로 사이버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합법TV, 한국TV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 323-692-2054, 전화 323-692-205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새해 업무가 시작된 어제 LA 한인타운에서도 주요 한인단체와 한인은행들에서는 일제히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을 맞아 3일 타운에서는 LA 한인회와 총영사관 그리고 한인은행들이 시무식을 열고 새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3일 공관 5층에서 개최한 신년 할인식에서 올 한 해 LA 총영사관의 활동 방향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원 서비스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입니다. 올 한 해는 이민 120주년입니다. 미주 이민 120주년이고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외동포청도 서울에서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신설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포 정책 그리고 동포 업무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LA 한인회도 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 타운 내 한인사회 리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인식을 개최하고 덕담을 나누며 한인사회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제임스 LA 한인 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첫 일하는 날인데 일단 한인타운에 계신 많은 단체장님들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분들을 모시고 오늘 떡고기라도 한 그릇 같이 드시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계획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또한 한인회는 이 자리에서 신년의 진행 예정인 행사들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항공편이 재개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현지 동포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 해외에서 기금의 지원 목적을 뚜렷하게 정했는데 첫째는 현재 고립된 동포 지원, 둘째는 인접 국가로 피신한 동포들의 한국행 지원, 그리고 셋째는 폭격으로 붕괴된 한글학교 재건. 타운의 한인은행들도 3일 대면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아침 일찍 직원들과 시무식을 열고 새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며 힘찬 전진을 다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은 이날 자사 산의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동영상으로 전한 신년사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은행이 하는 모든 일에 고객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고객 중심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동종업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핵심 능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CBB뱅크의 제임스 홍 행장은 3일 오전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가진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에도 수고가 많았던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 예상되지만 함께 이겨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은행의 반일이 행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새해 고객을 중심을 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오픈뱅크의 민김 행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올해는 적극적인 성장 전략보다 균형 잡힌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희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아침에 가는 빗줄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는 빗줄기가 조금씩 강해지겠고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목요일인 내일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4인치에서 최대 8인치가량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피해와 함께 강풍 피해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구름 거친 하늘 볼 수 있겠고 토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다시 늘기 시작하며 일요일에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55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0도, 53도, 해안 지역은 61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 1.5가 빠르게 확산해서 새로운 유행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CN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XBB 1.5 그건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XBB 1.5는 지난 4주 동안 신규 확진 비율이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신규 확진 중 XBB 1.5 감염 비율은 4%에서 40%로 껑충 튀었고 동북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의 75%가 XBB 1.5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XBB 1.5 유행이 얼마나 심각할지, 중증 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유행을 일으킬 만한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XBB 1.5는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14가지 변이가 생겨서 XBB가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싱가포르에서 크게 유행했지만 미국에서는 독립적으로 비슷한 돌연 변이를 일으킨 다른 변이들과 경쟁하면서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연말 지금 XBB 1.5가 전국적으로 일단 동부 지역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BB 1.5는 증식이 빠를 뿐 아니라 완치자나 백신 접종자 체내에 생성된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면역 회피 능력도 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체 치료제는 XBB 1.5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전역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와 코로나 독감까지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급증해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즈는 다수의 소아과 전문의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어린이 병원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보다 2~3시간 길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위치한 로마린다 대학 어린이병원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각종 바이러스를 포함해 대다수의 RSV 어린이 환자들로 인해 병원의 어린이 침대가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소아 중환자실에는 25개의 침대가 마련돼 있지만 대개 병원 직원들은 무려 40명까지 어린이 중환자를 돌보고 다른 병동의 침대를 빌려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병원 환자의 대다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 감염자입니다. RSV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 부르는 바이러스 종류 중 하나로서 늦가을 10월부터 시작해 겨울이 끝나는 3월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RSV 감염은 일반적으로 12월과 1월에 최고조에 달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 RSV와 A형 독감 감염자 수가 이미 예년 수준을 뛰어넘은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주택국이 최근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그룹 락빗은 LA시 주택국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보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락빗 측은 요구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입수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는데
UC 버클리의 닉 메릴 사이버 보안 연구원은 LA시 주택국이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6천만 가구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겁니다. LA시 주택국뿐만 아니라 통합교육국 또한 해커 조직 바이스 소사이어티의 공격을 받았고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LA시 주택국도 해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6천만 가구 이상의 개인정보 모두 답니다. 소셜 시큐리티부터 시작해서 은행 정보까지 모두 다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틱톡으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커들로 인해서 유출되는 개인정보 해결이 안 되나요? 이 공공기관들의 전산망에 구멍이 잇따라 이렇게 뚫리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LA 고등학교에서 어제 2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7시경 LAPD에는 LA 고등학교 건물 밖인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시신을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교직원으로 확인됐고 신고 당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숨진 남성은 20대로 확인됐고 현재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LAPD 범죄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2월 30일부터 이달 새해 1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연말연시 연휴 동안 한인타운 중심 범위 올림픽 블루버드부터 3가 동서로는 벌문부터 웨스턴까지 포함되는 지역에서만 총 17건의 범죄가 보고됐습니다. 가중폭행도 5건이나 있던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3범죄의 경우는 차량 절도가 3건, 차량 내 물품 절도가 2건, 빈집털이 1건이 각각 보고됐습니다. 이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LA 한인타운 이렇게 다수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경찰 검문이 백인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인종 정체성 프로파일링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주 내 58개 사법기관들이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문은 310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검문 대상 가운데 42%가 히스패닉이나 라틴계였고 백인 30%, 흑인 15%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이 경찰의 검문을 당하는 비율은 백인에 비해 2.2배가 높았고 특히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흑인의 검문 비율은 같은 연령대 백인에 비해 무려 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가 맨해튼 비치 내 알짜 부지를 반환받은 브루스 가문의 상속자들이 이 땅을 2천만 달러에 팔기로 했고 LA 카운티가 이를 사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좀 있죠. 브루스 가문이 LA 카운티에 매각하기로 한 부지에는 구조대원 훈련 시설을 갖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1920년 맨해튼 비치 시 당국이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흑인 부부 찰스 윌라 브루스로부터 빼앗은 부동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해변 리조트에 흑인 출입이 금지되던 시절 1912년 브루스 부부는 이 땅을 매입해 흑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백인 우월 단체들이 브루스 부부에게 인종차별 위협을 가했고 시의회는 백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브루스 비치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이 부지를 몰수했었습니다. 이 브루스 비치 소유권을 넘겨받은 LA 카운티는 몰수 조치 이후 98년이 지난 작년 6월 브루스 부부 후손들에게 이 땅을 반환했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LA 카운티가 사들인 겁니다. 2천만 달러에 사들인 겁니다.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1세기 전 브루스 비치의 몰수는 브루스 부부와 후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였다며 이번 토지 구매는 일종의 배상금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국세청 IRS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1마일당 65.5센트로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22년 7월 공제액인 62.5센트보다 3센트가 늘어난 것입니다. IRS는 보통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하지만 지난해 가스 가격 폭등으로 6월 한 차례 인상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실효됐고 중간에 공제액을 올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공제액과 비교하면 무려 7센트 인상된 것이며 전년 동월 상승 폭보로 볼 때는 3배나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닌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으로 계산되고 직원들의 차량 지원급 지급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 9억 4천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메가밀리언 한 주에 2차례 추첨하며 1등이 나오지 않으면 금액이 이월되는데요. 일단 새해 처음부터 1등 당첨금이 9억 4천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메가밀리언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인데 최고의 기록은 15억 3,700만 달러가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북가주 해안절벽에서 76m 아래로 추락한 차량에 탑승한 일가족이 생존한 이후에 이 가족의 40대 가장이 고의적으로 절벽으로 차를 몰아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 대 CHP는 어제 성명을 내고 추락한 테슬라 차량을 운전했던 41살의 나르메시 파렐이 살인 미수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CHP는 수사팀이 밤새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또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고의적 행위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칼메니타 로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710번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에비뉴 52가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레인에 걸쳐서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갈비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에는 차량 전복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 에비뉴 26으로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레인 현재 블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 하원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후보가 3번에 걸친 투표에도 과반을 얻지 못해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원의장 재투표 무려 100년 만의 일인데요. 공화당 보수 강경파 반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하원의장 선거에 다수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출마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후보. 공화당 의석이 222석으로 전체 434석의 절반을 넘겼기 때문에 의장 당선이 유력해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3차례 투표에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의장 선출 선거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선서와 원구성 등 예정된 절차도 줄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No persons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votes cast by surname,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에 뽑히지 못한 건 공화당 보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이 모임은 바이든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 의사 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며 지지를 유보했습니다. If you want to drain the swamp, you cannot put the biggest alligator in charge of the exercise. 메카시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강경파 요구 일부를 수용하며 표단석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강경파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 의장직에 계속 도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And I will always fight to put the American people first, not a few individuals that want something for themselves. So we may have a battle on the floor, but the battle is for the conference and the country. 미 하원 의장을 재투표로 뽑은 건 지난 1923년 이후 100년 만입니다. 앞서 남북전쟁 직전인 1855년에는 133번 투표를 거쳐 하원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 한 해 최근 14년 가운데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빅테크 대장주 애플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무너졌고 전기자동차 세계 1위 업체인 테슬라 역시 지난해 전기차 인도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폭락한 것입니다.
이들 애플과 테슬라의 부진은 뉴욕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36포인트가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79.5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장중 3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다가 막판에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지만 결국 10.88포인트 내린 채 장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침체 염려로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잔살은 오르고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원유 가격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 폭풍 여파로 대규모 결항 사태를 빚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에릭 깝데비에는 뉴올리언즈 연방지방법원에 사우스웨스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편 취소로 인한 비용을 변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과 딸에게 항공편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만 제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불이나 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여행객들 상당수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16,000편 이상의 운항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가 연말 무더기 결항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데 이어서 이번엔 수습책으로 마일리지 지급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비난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4일부터 이달 2일 사이 항공편 취소나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항공 마일리지 25,000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연말연시 무더기 결항으로 가족여행을 망쳤다며 일부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밥 조던 사우스웨스트 CEO는 그 어떤 사과로도 결항으로 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우리는 환불 처리와 분실 수함을 반환, 비행기를 타지 못해 발이 묶인 소비자에 대한 비용 변상을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신속하게 환불과 피해 보상 변상을 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호의적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 또 언제부터 마일리지를 주는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데다가 실제로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홈페이지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출신의 한 여성은 마일리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서 대규모 결항 사건 이후 사우스웨스트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수화물입니다. 공항의 위탁 수화물, 사우스웨스트 항공 수화물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항에 그대로 남아있는 위탁 수화물에 대한 불만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CNN은 항공편 결항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위탁 수화물이 공항에 나뒹굴고 있고 주인이 이를 돌려받으려면 최소 2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수화물을 분류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내부 문서도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서 백악관 경고장 어제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사우스웨스트는 소비자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사우스웨스트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대규모 감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8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DBS은행과 미주은행 같은 은행으로부터 만기 364일짜리 기간 대출을 받기로 했다며 만기 후 대출 기간을 364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차입금은 일반 기업 운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35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기 차입금은 59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출 축소와 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지난해 약 50% 급락한 바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올해 초 감원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근로자들이 첫 번째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부문 자회사 제니맥스 스튜디오 근로자 300명 중 과반이 노조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니맥스에서 게임 품질 테스트라는 직원들이 이번 노조 결성을 주도했고 이 노조는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정보기술, 즉 IT 업계 감원의 규모와 속도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초기보다 훨씬 빠르고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해고자들이 대체로 빠르게 재고용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에도 활발하게 나서면서 닷컴 버블 붕괴 이후 페이스북 등이 새로 생겨났던 때를 연상시킨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리스펀 등 월가 주요 인사들이 경기 후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지금 계속 연일 매번 경제학자들이 경기 후퇴,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새해 벽두부터 왜 저래?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문답을 통해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인해 현재는 경기 후퇴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여전히 임금 상승이 진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금융시장의 기능 고장 차단 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너무 일찍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치는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는 13일에 워싱턴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오는 9일부터 유럽과 캐나다,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요 7개국 G7 의장국으로서 프랑스 등 회원국을 먼저 방문한 뒤 오는 13일 바이든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具体策を示しました。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러시아가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일 정상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유엔에서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d like to convey the voice of Japan or Japanese who are facing this, threatening to come up with a unified voice of the Security Council. That's, one of the things I will be pursuing. 지난해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제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해부터 오키나와 부근에서 중국 무인기가 확인되는 등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코로나가 확산 중인 중국 본토에서 입국할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항편을 타고 올 경우는 음성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WBC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죠. 사실 야구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WBC 한다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남미 몇 개국 이렇게 대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코도 출전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대표팀, 일본 대표팀,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 대표팀 그런 대표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어제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WBC 대표팀 30명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한국 야구 대표팀 내야진이 메이저리거들로 꾸려집니다. KBS입니다. 이강철 감독이 고심 끝에 발표한 최종 명단에서 가장 관심을 끈 선수는 메이저리거 에드먼입니다.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게 된 에드먼은 외국 국적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된 1호 선수가 됐습니다. 에드먼은 2021년 2루수 골드글러브를 받았을 정도로 수비로는 정평이 나 있고 지난 시즌엔 타율 2할 6푼 5리에 홈런 13개, 도루도 32개나 기록했습니다. 에드먼의 발탁으로 수비로 찬사를 받는 김하성과 짝을 이뤄 최강의 빅리그 내야 콤비를 갖췄습니다.
재작년 골든글러브도 받은 선수고 저희 쪽으로는 또 김하성 선수하고 또 같이 외국에서 뛴 선수이기 때문에 키스톤 컴비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일루수 피츠버그 최지만까지 내야의 현역 메이저리거가 3명이나 포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최지만은 부상 문제로 아직 구단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수진엔 김현수, 박병호, 양의지 등 베테랑을 대거 기용했고 마운드엔 이의리, 소영준, 원태인 등 명건들을 많이 발탁했습니다. 국내 최고 투수로 꼽히는 안우진은 학폭 문제를 의식한 듯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함과 함께 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상징적인 의미, 책임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30명을 30명의 출전 명단을 확정한 이강철 감독은 내일 1차전 상대인 호주로 떠나 전력 분석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서 부진을 보이자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스포츠가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팀 동료와의 호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 토트넘 콘테 감독은 하지만 손흥민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경기 에스턴 빌라전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패스가 한 템포 늦었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고 손흥민은 패스를 건넨 페리시치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지적한 손흥민 부진의 전술적 요인은 윙백 페리시치와의 호흡 문제입니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올 시즌 무엇이 잘못됐나라는 기사에서 공격 본능이 강한 페리시치가 전방 공간을 차지하면서 손흥민이 뒤로 밀리거나 수비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에스턴 빌라전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활동 분포도를 비교해보니 겹치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페리시치가 더 최전방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스포츠가 분석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체력 저하와 부상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부터 아시아 투어와 A매치 등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안면 부상으로 월드컵에서 마스크 투혼까지 펼치다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카이스포츠는 드리블 성공 등 손흥민의 모든 공격 지표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부활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궁지에 몰린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만 재차 강조했습니다. Sonny and Kane are the two most important players with Hugo Lloris. If we start to put in discussion them or to have doubts about them, then I think that we are really in trouble. 토트넘 입단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맞은 손흥민은 내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반등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축구 왕제 펠레가 제2의 고향 브라질 항구 도시 산투스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가난과 차별을 이겨낸 존엄의 상징이다라고 룰라 대통령은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왕제 펠레를 기리는 24시간 공개 추모 행사에는 무려 23만 명이 몰렸습니다. 룰라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날아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이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펠레가 가난과 차별을 이겨낸 존엄과 통합의 상징이라며 이제 왕과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보냈던 산투스의 경기장을 빠져나온 펠레는 거리에서 뜨거운 추모 분위기 속에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구행렬이 올해로 100살이 된 펠레 어머니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추자 팬들의 감정도 벅차올랐습니다. 펠레는 산투스 경기장이 내려다 보이는 공동묘지에 안장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 큰 비 온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